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합장입니다. 오늘은 4월 5일 토요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. 오늘 비가 오고 있네요. 조합원님들 어디 다니실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오늘 조합에는요 지금 출입문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있었던 문이 알루미늄 샤시의 유리문이어서 아무래도 좀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튼튼한 철제 방화문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업체 사장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지금 수리 작업 해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. 오늘 토요일 전해드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. 오늘 오후 2시라고 하더라고요. 오후 2시에 청도 3층에 있는 그 인력사무소 거기 사무실에서 우리 현장에 지금 막대한 피해를 줬던 박춘근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자를 데리고 왔대요. 돈이 많은 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업자가 우리 현장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뭐 일부 지주분들이나 일부 조합원님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현장에 뭐 2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할까요? 이거를 조합 차원에서 봤을 때 조합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좀 항의를 하고 따져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일단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. 왜냐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업무 대행사로 일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오늘처럼 무슨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왜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침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화면으로 제가 좀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. 요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합원님들, 이 지금 문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2022년에 10월 달이었죠. 우리 업무 대행사라고 했었던 우리터에 그 박춘근이 주택법 위반과 사기 그리고 횡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서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피고인을 요 죄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, 그 다음에 다른 죄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처한다.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죄 있죠. 앞에 있는 죄 327호. 이 327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판결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은 어떤 것인가 보게 되면은요. 피고인은 박춘근은 2016년 9월 28일경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 우리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. 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우리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. 박춘근의 범죄 혐의,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일단 사기죄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법 위반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횡령이에요. 횡령에 관련된 이제 죄인데 요 죄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사기는요. 신탁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조합원들이 자금을 납부를 했었죠. 계약금도 냈고 업무 대행비도 냈고 분담금도 냈고요.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. 총 한 100억 가까이 신탁에 들어갔죠. 자, 그랬는데 2017년 6월경에요.
이 신탁하고 그 계약한 내용을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예정 세대수를 540세대로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. 자, 이 540세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요,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이 그 신탁에 입금된 분담금을 지급받아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% 이상 조합원이 모집돼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모집된 조합원들이 자금 집행 동의서를 제출해야지, 그래야지 이 자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지 못했었나 봐요. 뭐 우리터가 자금 사정 어려워지고 뭐 조합원 분담금 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은 그 숫자가 안 되고 하니까 허위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, 그래서 뭐 이제 그 요건을 맞춘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신탁에 있는 돈을 뺐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가짜 조합원 이 조건을 맞춘 것처럼 했냐면은요, 이 광고대행업자 김혜경 아시죠, 다들? 지금은 우리터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. 이 김혜경에게 가짜 조합원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요.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김혜경이 실제로 뭐 조땡땡, 송땡땡, 송땡땡, 송땡땡 뭐 등등의 명의를 대줍니다. 공급을 해줘요. 그래서 이 허위 조합원 명의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 작성하고 뭐 해가지고 이걸 신탁에다 넣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탁의 직원한테 그 270명 조합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뭐 분양률 50%인 것처럼 했다.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집행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기망해서 신탁에서 돈을 지급을 해줬다라는 거예요. 얼마? 19억 원이 넘는 돈을요. 이렇게 송금을 받아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사기예요. 여러분, 이 사기 행위의 그 진정한 피해자는 누굽니까? 이게 신탁회사가 피해자인가요? 물론 신탁회사도 자기들 업무에 어떤 그 피해를 입은 거는 맞죠. 하지만 이 돈의 실질적인 그 주인은 누굽니까? 우리 조합원이잖아요. 그 돈에 피해를 입은 건 바로 우리 조합이고 조합원들입니다. 자, 다음으로 주택법 위반입니다. 주택법은요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법 조항이에요. 조합의 발기인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은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는 등록사업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사업자가 아닌 우리터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였다. 이게 주택법을 완전히 위반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주택법 위반으로도 형을 받은 거고요. 그 형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형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받은 게 바로 이 사기하고 주택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또 이제 그 횡령죄가 있다라고 했죠. 이 횡령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우리터 박충근이 진짜로 자격이 없는 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겠죠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그 자격조회 회신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은요, 우리터하고 우리터 DNC 이 두 회사가요, 등록사업자 여부에 보시면은 미등록이라고 회신을 받았어요. 전부 다 미등록이라고 회신을 받았어요. 이건 주택건설협회. 이 주택건설협회가 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사업자들은요, 이런 그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도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시에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우리터하고 우리터 DNC 이 두 회사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
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면허 보유한 이력이 없습니다. 아예. 지금도 없어요. 그 당시에도 없었지만. 근데 이렇게 면허가 없는, 그러니까 즉 자격이 없는 그 무자격자가 이 우리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그 업무 대행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무자격자가 조합에 피해를 주도록 이 놔둔 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? 전 조합장이죠. 전 조합장이 이런 거에 대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, 그리고 특히 이런 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, 이 당시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. 이 당시에 이런 형을 받아서 아예 자격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사람하고 어떤 청산을 했었어야 되잖아요. 계약 해지도 하고,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도 요구를 하고,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, 네, 이 강병철이 잘못한 부분은, 다시 추가 영상으로, 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, 이런 무자격 업체가, 우리 조합에 그렇게 피해를 끼쳤는데, 이 업체가요, 지금 뭔가를 또 한대요, 오늘. 예. 오늘 보면은 지금 조합원님들한테 문자를 막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. 어떤 문자를 보내고 있냐면은요, 예,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대요. 지금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 좀 계신가 본데, 4월 4일 금요일 내일 시간 되시면 청도 인력사무실 3층 2시에 기존 대행업체가 돈 준비했는데 진행 설명을 한다고 하니 오셔서 들어보세요. 자, 기존 대행업체가 누굽니까? 기존 대행업체. 기존 대행업체가 박충근이잖아요. 예. 지금은 물론 그 업체의 대표도 아니지만요. 등기부등본에 지금 보면은 아예 이름 빠져있고 김혜경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. 돈 준비했대요. 그래서 진행 설명을 한다고 와서 들어보래요. 이게 전 조합장이라는 이 강병철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금 이래서 되겠냐고요. 무자격자가 조합에 피해를 주었다.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그 법을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아직까지도 저렇게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, 왜 저러는 걸까요, 도대체?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? 박충근이 노리는 게 뭘까요? 자, 오늘 오후 2시에 저는 가면은 분명히 싸우고 쫓겨나겠죠. 조합원님들 피해 보시지 않도록 제가 가서 따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항의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같이 동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조합원님들이 계시다면은요, 좀 연락을 주세요.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침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강병철에 대한 그 문제점들 정리하는 영상 다시 준비해서 또 조합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